안녕하세요. 오늘 식사 먹방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식사 준비하신 분들 이야기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밥 먹을게요. 오늘은 그동안에 일본 김치를 4,0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370g을 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녹말가루를 사용해서 안 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 김치를 잘 못 만들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찍찍 이렇게 달라붙게 일어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보통 녹말가루를 안 넣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경험을 제가 하긴 했는데, 일본 김치 약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마처럼 이렇게 찍찍 늘어가는 그런 식감을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그 김치를, 그리고 우리에겐 사랑하는 꼬물마다님이 한국에서 공수해온 김치가 또 제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맛이 없는 김치를 굳이 내가 먹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냥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일은 이제 이 숙소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도 하고, 오늘은 김치덮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김치를 넣어서 계란 한 2개 정도 넣고 물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볶으면은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웬만한 건 다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일본에는 이렇게 실파를, 이거를 파라고 하죠. 이런 조그마한 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팝니다. 굳이. 그죠? 구지일 것 같죠? 근데 그 쫑쫑 썰어서 파는 그 구지를 저는 또 구입을 하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쏙쏙쏙 뿌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편의점에서 파는 이 야채인데, 이게 뭐냐면 컵델리라 그래가지고 베지터블, 빈스, 뭐 펍, 풀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꼬냑, 당근, 콩, 우엉비탕 섞어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 끼를 보통 저녁을 이렇게 챙겨 먹게 되는데, 이 동네는 시골이라 가지고 저녁 때는 문을 안 열어요. 이자카야를 가야지 이제 문을 연대는데, 특히 이 주변에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저녁을 집에서 먹는데, 제가 저녁은 이렇게 한 그릇 밥을 하고, 점심은 보통 나가서 먹거든요. 맛있는 걸 사 먹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는 그 영상을 한 번도 못 보여드려서 정말 불쌍하게 먹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주 잘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은 한 그릇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그릇을 이렇게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 반찬 없이, 이게 문화란 말이죠. 이들은 딱히 뭐,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아주 잘 먹고 다닌다는. 오늘은 아직 정리를 못했는데, 그 라면 프랜차이즈가 있더라고요. 뭐라더라? 일본에는 한 5천 개인가 뭐 4천 개인가 뭐 라면 그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되게 전통 트레디셔널한 가게였어요. 바깥에 보면 저게 무슨 프랜차이즈야? 프랜차이즈가 무슨 바깥 외관이 왜 저래? 이렇게 좀 깜짝 놀래죠. 다 쓰러져가는 그런 그런 프랜차이즈를 다녀왔는데 맛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아깝다. 뭐냐면 그런 라면집에서는 이렇게 조그만한 이 플라스틱 통에다가 한 손바닥 한 요만한 통에, 그 걔네들은 이제 보통 기본 육수가 돼지를 돈카츠라고 하잖아요. 그 돼지를 그 육수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돼지 육수에서 이제 나오는 그 돼지 고기 있잖아요. 그게 보통은 이제 라면에 넣어주는 거는 이제 큰 덩어리 이렇게 툭툭 썰어가지고 한 2개 넣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뼈채 이렇게 우리 뼈다구 해장국처럼 그렇게 해서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 고기를 담아가지고 팔더라고요. 근데 요만한 게 막 100엔이야. 그러니까 1,000원인 거예요. 되게 괜찮았어요. 그거 들고 오면 되게 유용하게 식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못 사왔습니다.
오늘 그거를 사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치 이렇게 볶아놓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식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담백하고 김치 특유의 어떤 그런 김치 맛이 납니다. 애기들 짜지 않고 맵지 않게 김치에 기름, 계란하고 넣어가지고 만든 것 같은 그런 맛.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으니까 그날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식사 아니겠어요?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자리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조잘조잘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 제가 해변을 거닐었어요. 마지막 해변 저희 집 앞에 한 3분이면 가는 해변가가 있거든요.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해변을 가는데. 그 해변에 마지막으로 산책을 하고 내일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낮에 보는 거는 처음 마지막이지 않을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반찬 굳이 안 먹는단 말이지. 근데 아무리 줄여도 반찬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저한테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내일 가는 숙소는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최소 15분은 드셔야 됩니다. 내일 가는 숙소는 이런 아파트먼트 식이에요. 뭐 세탁기까지 이렇게 있는 빌트인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침대가 2개가 있는 바람에 더블 하나, 싱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2개나 침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공간이 많이 없는데 거기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에 소파랑 이렇게 해 있는 걸로 사진이 찍혀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사진에 비해서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터무니없이 거짓말 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진을. 생각보다 조금 좁은 느낌은 사진에 비해서 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낡을 수는 있어도 지저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낡은 거랑 지저분한 거랑 다르잖아요. 깨끗해도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새 거라도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가는 곳은 수족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경치가 또 좋아요. 거기 인근에 커피숍도 되게 많고 거기서 한 열흘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거기 가면 한 커피 마시는데 5,000원 정도 드니까 하루에 제가 25,000원이 생활비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물론 하루에 4만원 쓸 때도 있고 6만원 쓸 때도 4만원 쓰거나 6만원 쓸 때는 이제 그 다음날 조금 아껴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돈을 쓴 게 없어요. 맥도날드 커피를 마셨거든요. 맥도날드 커피를 내가 통을 벌였는데 역시 맥도날드는 전 세계 프랜차이즈를 할 만한 놈인 것 같아요. 놈이라기보다는 왜냐면 실패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뭐 월등하게 좋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베스트다 넘버원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성비가 갑이고, 왜냐면 다른 곳은 커피가 한 5,000원 하고 4,000원 하는데 여기는 2,000원이니까 2,500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품 가치가 괜찮다는 거죠, 맛이. 그리고 양도 많이 줘요. 어저께 관광지에서 제가 먹었던 커피는 요만한 걸 준단 말이죠. 물론 3,500원에 조금 저렴했을 수도 있지만 맥도날드 여기서 드라이브 스루를 대더라고요. 친구 차 얻어 타고 드라이브 스루로 가서 커피를 하나 얻어 먹고, 라면을 먹으러 가면서 라면 먹고 라면집 갔다가 이제 커피를 마셨거든요. 어설픈 그냥 막 집에서 커피를 어설프게 라떼를 만들어 보는 것보다 근처에 맥도날드가 있다 그러면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에 있는 커피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편의점 라떼. 저희 집 맞은편에 바로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사니까 소리가 안 나고 좋네요. 이거는 라이스용이죠. 라이스 앤 숲 스푼입니다. 괜찮네요. 되게 분리해서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 라면을 먹고 국물만 먹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스프용을 2개를 사길 잘한 것 같기도 하네요. 보통 그냥 밥하고 국하고 먹을 땐 이거 먹으면 되고. 네, 눈여겨 안 봤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2개가 구분되어서 나오나요? 어저께 밤에 잠을 잘못 잤는지 여기가 욱신거려가지고 팔이 너무 아파요. 왼쪽 이렇게 듣는 게 힘듭니다. 욱신욱신거리고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잤나봐요. 꼭꼭 씹어서 야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4, 5일 만에 햇볕이 되게 강하게 내렸는데 그 전에는 계속 이제 흐렸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볕 좋은 날에 해변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한 5분, 10분 정도 있으니까 이 빛이 되게 세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키나와로 오시려면 물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 날도 있겠지만 햇볕이 나는 날은 꼭 선글라스를 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햇볕에 노출 안 돼. 이왕이면은 햇볕에 노출이 안 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저께 먹었던 한국 반찬을 지금 오늘은 안 먹는데 홀라당 맨날 먹으면 안 돼요. 잠깐 먹어야 됩니다. 찌질하게 사는 것 같죠?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하는 루틴을 잡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큐티를 매일 하자. 그 큐티를 매일 하자는 건 평생의 수건인 것 같아요. 오늘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궁핍하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하고 이 두 개를 공존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게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이제 낮에는 제대로라기보다는 이것도 제대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한 그릇 접시를 주니까 왠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그릇만 먹으면 뭔가 안 먹은 것 같고 대충 먹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은 식당에 가도 한 그릇 줘요. 물론 이렇게 쟁반에 막 이제 조물조물 이렇게 하는 케이스 정식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반찬 문화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기껏해야 뭐 자기들이 주는 반찬이라고 해봤자 뭐 생강 내지는 뭐 단무지 내지는 무 뭐 이런 거 조그만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조그만하게 썰거든요. 뭐 대충 뭐 한 요 정도로 썬단 말이지. 이렇게 조그만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얹어 먹는다거나 뭐 어쨌든 그런 문화니까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사 먹게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밖에 나가가지고 먹었던 것 중에서는 마트 앞에 있었던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게 한국에서 먹는 이렇게 정식, 일본식 정식 그런 걸 먹었던 것 같아요. 돌솥밥이랑 같이 해가지고 우동까지 나오고 이렇게 풀로 그게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0,000원? 12,000원? 우리나라에서 먹으려면 서울에서 먹으려면 그거 한 15,000원, 7,000원 정도 줘야 될 거예요. 17,000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물가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왠지 비싸 보여요. 왜냐면 얘네들은 너무나 조금 이렇게 담으니까. 근데 전체를 이렇게 쇼핑한 전체를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서 무슨 음식을 사 먹는다거나 이러면 결과치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비쌀 수도 있고 어떤 건 쌀 수도 있겠지만 생활비를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식대를 하고 뭐 한 150만 정도 쓴다? 100만 원 정도 쓴다 예를 들면 생활비에 뭐 물세, 뭐 전기세 이런 거 빼고 한 번씩 밥 사 먹고 밥 해 먹고 집에서 밥 해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10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서도 그렇게 쓰는 거죠 매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숙박비가 아무래도 비싸게 들어가는 거죠. 매일 숙박비가 측정돼서 이제 매겨지니까. 저는 사실 예산을 하루에 35,000원? 아니 6만원. 하루에 6만원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숙박비 포함해서 1일 6만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50일이라 그러면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비행기표를 30만원에 끊고 왔거든요. 왕복. 그러니까 6만원이라 잡고 제가 50일을 꽉 채우지 않고 47일 만에 가니까 거의 300만원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카드를 쓴다거나 뭐 별도의 어떤 돈이 카드를 쓴다거나 별도의 어떤 돈이 생긴다거나 쓸 돈이 생긴다거나 하면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카드로 지금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저께 했던 그 자동차 사고 후처리 뭐 하여튼 뭐 그런 돈들 또는 제가 어저께 일 거예요. 아 그저께구나. 그저께 제가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안경을 제가 좀 험하게 다루는데 그러면 호주머니 안경 넣거든요. 호주머니 넣어도 제가 해변에 마지막으로 노을 지는 거를 보고 이렇게 역별마다님이랑 같이 그리고 친구 그 샵에 갔는데 사진 찍은 걸 보니까 해변에서는 사진에 보면 안경을 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음식점을 갔을 때는 안경을 벗었었어요. 그 사이에 친구의 샵에 갔는데 친구의 샵은 다 뒤졌어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 오는 길에 떨어뜨린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 안경이 조금 됐거든요. 한 4년, 5년? 태가 이뻐서 샀는데 사서 잘 썼는데 한 4, 5만 원 줬나 그때? 아니야. 아 안경 태가 뭐 하고 한 안경 알이 5만 원이었으니까 한 7, 8만 원 줬나 보다. 잘 썼어요. 거의 뭐 한 5년 썼으니까. 그 약간 지금 그게 이제 태가 약간 으그러지기도 하고 초점이 안 맞아서 좀 맞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바꿀까 하던 참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바꿀 일이 생긴 거지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하나 더 있는데 이 안경을 쓰시는 분은 혹시 모르니까 여분을 하나 더 가져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경 하나밖에 안 갖고 왔거든요. 설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조만간 안경을 맞추러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검색해 보니까 안경은 대략 우리나라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여기 우리나라는 근데 정말 많잖아요. 서울에 살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동네에 안경집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검색 잘못했나 모르겠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되게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뭐 상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이 동네는 없어요. 나고시에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또 여기서도 몇 군데는 있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에는 없지만 우리 숙소 주변은 없지만 조금 저쪽 시내 쪽으로 나가면 당연히 이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안경을 하나 맞출까 뭐 이참에 일본 안경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디자인도 뭐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안경 하나 맞출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안경 하나 생기는 거지. 사실 제가 이제 밑에만 이렇게 태가 있는 게 있어요. 밑에 태만 있는 거 그걸 한번 껴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팔까?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만 있는 안경테 여기 밑에만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말고 간단하게 여기서도 안경집에 가서도 우리나라처럼 안경 도수를 측정을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할 수 있대요. 이게 단지 뭐 이렇게 코팅을 입히고 싶으면 렌즈에 뭐 이렇게 PC 뭐 이런 차단해주는 그런 거를 하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예약을 해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저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도수가 천차만별일 테니까 그거 렌즈를 갖다 놓을 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렌즈를 또 고객이 뭐 나는 그런 코팅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본 R을 갖다 놓으면 고객이 A, B 그냥 코팅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B 코팅 하겠습니다. 뭐 다른 타입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타입으로 코팅을 해주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넉넉 잡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도 한 며칠 한동안 있다가 갑자기 얘가 안경을 끼고 있다 이러면 맞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사실 이게 배가 불러가지고 좀 남았어요. 이제 두 숟가락이 남았는데, 이게 사람이 항상 먹다 보면은 많이도 아니야. 진짜 한 숟갈 내지 딱 두 숟가락이 남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근데 그 나머지 한 숟가락과 두 숟가락을 먹게 되면 배가 터질 것 같잖아. 그때 멈추라 그러는데 또 그게 또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라고 하잖아요. 한 숟가락 남기는 거. 진짜 한 숟가락 남기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 마지막 한 숟갈이 정말 그 우리 헬스 그 운동할 때 뭐 PT 선생님이나 마지막에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래가지고 하는 그 딱 그거. 그래가지고 막 운동을 만들어 그때부터 운동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네, 뭐 설이 길었는데 지금 두 숟가락이 남았는데 못 먹겠어요. 배가 불러서. 어떻게 된 게 반찬도 정확하게 이제 두 번 정도 떠먹을 반찬이 나왔어요.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최대의 문제입니다. 아까부터 떠놓고 지금 되게 재밌는 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숟가락을 퍼가지고 입에 집어넣는 이 간격이 되게 빨랐거든요. 지금은 얘기만 하고 있어. 배부르다는 얘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먹을까 말까. 먹어버립시다. 먹어버리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밥을 조금 남기도록 할게요. 이 햇반 하나를 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한 4분의 1 정도는 남겨놓는 게 저에게 양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햇반 하나 가지고 나는 그래. 평균적으로 햇반이라는 거나 뭐든지 다 라면도 그렇고 1인용, 1인분으로 나오는 것들을 뭐 누구나 먹잖아요. 키가 큰 사람도 먹고 작은 사람도 먹고 뚱뚱한 사람도 먹고 또 추가로 먹는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 거기서 끝내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나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양을 아신다면은 약간 덜어내던가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남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수밖에 없지 않을까. 땅 하나 남았죠. 하나. 한 숟가락. 야무지게 이렇게 저어놓고 또 저도 깔끔하게 먹는 깨끗하게 이렇게 다 양념없이 먹는 거를 밥풀 막 묻어있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 한 숟가락 이렇게 진짜 한 숟가락 아주 정확하게 한 숟가락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최대한 천천히 씹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한 숟가락이 아니고 두 숟가락. 오늘 제가 물을 끓였거든요. 나는 맹물을 마시면 맛이 없어서 꼭 티백을 넣어가지고 그게 무엇이 됐든 녹차 티백은 조금 쓰니까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나 뭐 이런 걸 넣어서 마시거든요. 보리차를 끓였기 전에 지금 내가 집에서 이걸 입고 있잖아요. 너무 더워요 지금. 그래서 히터를 껐어요. 여기는 온돌이 아니고 히터 방식으로 집을 데우니까 너무 좋아요. 맛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